근육이 곧 수명이다. 나이 들어서도 강한 몸을 유지하는 비결, 근감소증 예방을 위한 운동과 영양 섭취법. 현대인들의 기대 수명은 점점 길어지고 있지만 단순히 오래 사는 것보다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은 자연스럽게 근육량이 줄어들기 시작하는데 이를 전문 용어로 근감소증이라고 부른다. 근감소증이 진행되면 근력이 약해지고 균형 감각과 이동 능력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 대사성 질환의 위험도가 높아져 삶의 질이 크게 저하될 수 있다. 반면 꾸준한 근육량 유지에 성공한 사람들은 고령에도 불구하고 활기차고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이어간다. 여기서는 근감소증의 개념부터 60대, 70대 이후에도 근력을 유지하고 있는 사례, 그리고 이에 도움을 주는 운동 및 영양 섭취 방법을 서술한다. 근감소증이란 노화로 인해 근육량과 근력이 현저히 감소하는 현상을 가리킨다. 대체로 30대 전후부터 서서히 진행되며 60대 이후로 가속화되는 경향이 있다. 이는 테스토스테론이나 성장 호르몬과 같은 호르몬 변화, 대사율 저하로 인한 단백질 합성 능력 감소, 활동량 부족, 단백질 섭취, 불균형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나타난다. 근감소증이 지속되면 기초대사량이 낮아져 비만과 당뇨와 같은 대사성 질환의 위험이 증가하고 낙상과 골절 위험 역시 커진다. 또한 관절이나 뼈가 약해지는 골다공증과 시너지를 일으켜 신체 기능과 삶의 질이 급격히 떨어진다. 60대, 70대 이후에도 근력을 유지하는 실제 사례, 근감소증은 노화의 자연스러운 과정이지만 이를 적극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고령임에도 탄탄한 근력을 갖춘 사람들이 있다. 65세의 김 씨는 50대 초반까지만 해도 운동 습관이 거의 없었고 비만과 고지혈증, 고혈압 위험을 안고 있었다. 의사의 경고로 인해 주 3M 4회 기구 운동과 아령, 맨몸 스쿼트 등을 시작했고 식단의 단백질 함량을 높이면서 과일과 채소도 풍부하게 섭취했다. 그 결과 인바디 검사에서 40대 후반 수준의 골격 근량을 유지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게 되었다. 72세의 박 씨는 60대 중반까지 프로 무용가로 활동했고 현재는 무용 강사로서 매일 2시간씩 기본 동작과 스트레칭, 근력 운동을 소화한다. 무릎 관절을 지키기 위해 단백질 섭취와 저강도 하체 운동을 병행한 것이 중심 잡기와 유연성 유지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한다. 또 다른 사례로 68세의 이 씨는 10년 전부터 달리기를 시작하여 마라톤 동호회 활동을 해오다 주 2회 웨이트 트레이닝을 병행하면서 철인 3종 경기를 목표로 삼았다. 수영과 사이클, 러닝을 균형 있게 연습한 덕분에 60대 후반에도 심폐지구력과 근력을 유지해 마침내 철인 3종 경기를 완주하는 데 성공했다. 이들의 사례에서 공통으로 발견되는 중요한 점은 꾸준한 운동 습관, 개인에게 맞는 적절한 운동 강도 설정, 그리고 균형 잡힌 영양 관리이다. 근감소증 예방과 개선을 위한 운동 가이드. 근감소증을 예방하고 개선하기 위해서는 근력 운동, 유산소 운동, 스트레칭과 코어 운동이 모두 중요하다. 근력 운동은 프리웨이트, 머신, 맨몸 운동을 다양하게 활용함으로써 골고루 자극을 줄 수 있다. 헬스장 기구를 이용할 때는 동작을 안전하게 익힐 수 있고 맨몸 운동은 언제 어디서나 쉽게 실행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유산소 운동은 심폐지구력을 향상시키고 기초대사량을 유지하는 데 기여한다. 걷기나 가벼운 조깅, 자전거 타기, 수영 등 본인의 체력과 상황에 맞는 방식을 선택하면 좋다. 단, 과도한 유산소 운동은 오히려 근손실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30, 60분 이내로 조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과 인대, 관절이 경직되기 쉬우므로 스트레칭을 통해 유연성을 꾸준히 관리해야 한다. 허리와 골반 주변에 코어 근육을 단련하면 일상활동이 훨씬 편해지고 낙상 위험도 크게 줄어든다. 초보자라면 주 2회 정도의 근력 운동을 시작하는 것이 적당하며 점차 익숙해지면 주 4회로 횟수를 늘려볼 수 있다. 운동은 약간 힘들다고 느껴지는 수준으로 실시하되 통증이 생기면 무리하지 않고 휴식을 취해야 한다. 안전을 위해서는 전문가와 상의하여 개인 맞춤 운동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다. 근감소증 예방과 개선을 위한 영양 섭취 가이드. 근감소증 극복을 위해서는 운동만큼이나 영양 섭취가 중요하다. 먼저 단백질은 근육 합성의 핵심적인 영양소이므로 충분히 섭취해야 한다. 65세 이상의 경우 충분한 양의 단백질 섭취가 권장된다. 육류, 생선, 달걀, 콩류, 두부, 유제품 등 다양한 식품을 통해 질 좋은 단백질을 고루 섭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단백질 중에서도 류신은 근단백질 합성에 특히 중요한 필수 아미노산이다. 유청 단백질, 계란, 콩류, 닭가슴살 등에 풍부하며 식사만으로 류신이 부족하다고 판단된다면 전문가와 상담 후 보충제를 활용할 수도 있다. 단백질뿐 아니라 비타민 D와 칼슘, 오메가3 지방산도 근감소증 예방에 유용하다. 비타민 D는 뼈 건강과 면역력 향상, 근력 유지에 기여하며 칼슘은 골밀도 유지와 근수축 과정에서 필수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연어와 고등어와 같은 등푸른 생선에 함유된 오메가3 지방산
대사는 염증 완화와 심혈관 질환 예방에 도움을 준다. 이러한 영양소들을 고루 섭취하기 위해서는 단백질과 탄수화물, 지방, 비타민, 미네랄 등이 균형 잡힌 식단을 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극단적인 저탄수화물 식단이나 단백질만 과도하게 섭취하는 방식은 오히려 영양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 하루 3끼를 규칙적으로 섭취하면서 운동 후 30분에서 1시간 내에 단백질과 탄수화물을 함께 섭취하는 것이 근합성에 좋다. 건강 수명을 위한 생활습관 정비, 근감소증을 예방하고 개선하기 위해서는 운동과 영양뿐 아니라 적절한 생활습관 관리도 필수적이다. 근육은 휴식과 함께 재생하기 때문에 하루 7시간 이상의 숙면을 취해 피로를 풀고 근육 회복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일상생활 속에서 자주 움직이는 습관을 들이는 것도 중요하다.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산책, 가까운 거리 이동 시 걸어다니기,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 이용하기 등 사소한 행동 하나하나가 결국 근감소증 예방에 도움이 된다.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과도하게 분비되면 근합성에 악영향을 미치므로 마음의 안정을 찾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도 필요하다. 명상, 요가, 취미활동, 친목 모임 등을 통해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것이 좋다. 특히 고령층은 근육뿐 아니라 전반적인 건강 상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하므로 정기검진이 필수적이다. 운동 중 통증이나 부상이 잦다면 무리하지 말고 의사나 물리치료사, 트레이너와 상의하여 운동 방식을 조정해야 한다. 꾸준함과 균형이 만드는 근육 수명. 근육은 힘을 내내는 역할을 할 뿐 아니라 우리 몸의 대사 건강과 일상생활의 편리함, 나아가 독립성 유지에까지 큰 역할을 담당한다. 근육을 몸의 수명이라고 부르는 말은 결코 과장이 아니다. 60대와 70대 이후에도 근력을 잘 유지하는 사람들은 과도하지 않은 적정 강도의 근력 운동과 유산소 운동을 동시에 실시하고 단백질을 중심으로 한 균형 잡힌 식사를 지속한다. 또한 전문가의 지도 아래 본인에게 맞는 운동 계획을 세우고 올바른 생활 습관을 유지한다. 나이가 들수록 몸 상태에 맞춰 운동 강도를 조절하고 영양을 보충하는 방식으로 근감소증을 예방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조금씩 꾸준히 실천하는 과정이 결국 노년의 삶을 풍성하고 활기차게 만들어준다. 근육은 한번 만들어지면 쉽게 배신하지 않는 자산이므로 오늘부터라도 몸을 움직이고 건강한 식생활에 집중해보자. 그러한 노력이 쌓여서 나이 들어서도 강인하고 윤택한 삶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엉덩이 근육이 건강을 좌우한다. 현대인을 위한 필수 운동법. 엉덩이 근육의 중요성은 현대인의 건강과 생활 방식에 있어서 절대 간과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엉덩이 근육, 특히 대둔근은 우리 몸에서 가장 큰 근육 중 하나로 다양한 움직임을 가능하게 하고 안정성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근육은 단순히 운동 시에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일상적인 활동을 할 때에도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엉덩이 근육이 강하면 우리는 더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으며 다양한 신체적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엉덩이 근육은 걷기, 뛰기, 앉았다 일어나는 동작 등 대부분의 움직임에 관여합니다. 특히 요즘처럼 오래 앉아있는 생활 습관이 만연한 현대사회에서는 엉덩이 근육의 약화가 많은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엉덩이 근육이 약해지면 허리에 가해지는 부담이 증가하게 되고 이는 만성적인 허리 통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엉덩이 근육은 하체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약한 엉덩이 근육은 무릎이나 발목 부상을 유발할 수 있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부상은 우리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더 나아가 신체 활동을 제한하게 되어 악순환을 만들 수 있습니다. 엉덩이 근육을 강화하면 다양한 이점이 있습니다. 첫째, 허리와 무릎에 부담을 줄여줘 부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허리 통증이나 무릎 관절 문제를 줄이는 것은 신체 전반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있어 중요한 요소입니다. 둘째, 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강한 엉덩이 근육은 골반의 안정성을 높여주어 자연스럽게 올바른 자세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는 장시간 앉아 있어야 하는 사람들에게 특히 유용하며 잘못된 자세로 인한 각종 통증과 불편함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셋째, 운동 성능 향상에도 큰 기여를 합니다. 특히 달리기나 자전거 타기 같은 유산소 운동에서 엉덩이 근육의 힘이 중요한 역할을 하며 더 효율적으로 힘을 전달하여 운동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엉덩이 근육이 튼튼할수록 더 많은 에너지를 발휘할 수 있어 스포츠 퍼포먼스 또한 크게 향상될 수 있습니다. 엉덩이 근육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스쿼트, 런지, 힙 브리지와 같은 운동이 효과적입니다. 이러한 운동들은 간단하면서도 엉덩이 근육을 집중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 특별한 장비 없이도 집에서 손쉽게 실천할 수 있습니다. 정기적인 엉덩이 근육 강화 운동은 허리 통증 예방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신체 건강과 균형 잡힌 몸매를 유지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엉덩이 근육을 강화하는 것은 단순히 특정 근육의 강화를 넘어 전신의 균형과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이러한 운동들은 일상생활에서 에너지를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신체의 피로도를 줄여줍니다. 따라서 엉덩이 근육은 단순히 외적인 몸매를 가꾸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의 중심 근육으로서 일상생활의 편안함과 건강을 책임지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엉덩이 근육의 강화는 우리 몸 전체의 움직임을 향상시키며
나아가 삶의 질을 크게 높여줍니다. 현대인들이 놓치기 쉬운 엉덩이 근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강화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은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엉덩이 근육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며 노화로 인한 근력 감소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꾸준한 운동이 필요합니다. 건강한 엉덩이 근육을 갖추는 것은 우리가 더 오랫동안 독립적이고 활동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투자입니다.